안녕하십니까. 게이밍 문맹입니다. 또 이번 한 주, 또 마지막 영상 업데이트 날인, 금요일입니다. 이제 연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크리스마스 주말을 앞둔, 마지막 날인데, 지난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오늘 우리 한국장도 굉장히 장이 안 좋습니다. 또 구독자분들이 또 기분이 꼭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주주분들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늘 그렇듯이 뭐 주식이라는 것은 뭐 내리고 오르고 뭐 이런 것을 뭐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바닥이 깊이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지금 뭐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좀 제가 계속해서 저건 뭐 음모론적인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시장이 자꾸 그 패드의 그 미 연준의 어떤 의도를 자꾸 곡해하고 왜곡하면서 김칫국 마셨던 그런 선례들이 좀 지금의 이런 좀 뭐라 해야지 패닉 장이라 해야 되나? 이런 좀 안 좋은 어떤 장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아무튼, 이런 좀 거시적 경제 환경을 보면서, 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이제 사모펀드죠. 예, 사모펀드의 일단 사모펀드가 뭐건 이제 일단 대주주라고 일단은 5%가 넘어가면 이제 대주주죠. 대주주들 중에서 이제 사모펀드에서 일부를 이제 매각을 했다는 이제 지분율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특수관계인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던질 때는 이게 장이 좋으면 뭐 블록 딜리 이런 거 할 필요 없겠죠. 예, 그냥 장이 좋으면 자기들이 그냥 팔고 싶을 때 그냥 조금씩 내다 팔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내다 팔면 되는데 지금 장이 워낙 안 좋고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티 안 나게 팔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블록딜 형식을 뭐 그런 블록딜 형식을 띄면서 뭐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한 10% 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3% 가량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얘네들이 이제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에 지분율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회사가 자기가 무슨 내부 정보나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회사 가망 없다, 희망 없다, 이번에 뭐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도 다 망했고 뭐 앞으로 나올 것도 다 망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지분 얇아진 그 6% 7%를 왜 남겨놨겠습니까? 다 팔지. 다 팔지. 왜 남겨놨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주주라고 할 때는요, 보통, 이런 이제 사모펀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경영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돈을 주식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 초반에 이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제 뭐 시세대로 치겠다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당연히 시세보다는 현저하게 싸게 지분을 주겠다 해서 이제
특수 목적 그런 이제 법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워낙 얘네들이 큰 자금을 투입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어드밴테이지를 이제 주당 싼 가격의 어떤 이제 그걸로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몇 년간 보호 예수가 이제 묶입니다. 보통은 1년이죠.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이제 옥타반가 뭐 그런 이제 사모펀드가 있는데 얘네도 뭐 보유서 풀렸는데 이제 뭐 저것들은 뭐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언론에 이제 발표를 했죠. 팔지 않겠다 지분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제 여기 사모펀드들은 일부를 팔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조금 더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얘들이 전부 다 안 팔았죠. 전부 다 정리를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 저는 지금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좀 이제 실탄 마련이 힘들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작전에 좀 서막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말했잖아요. 얘네들은 이 바이오 시밀러가 뭐 성공하고 이 회사가 돈을 벌고 물론 뭐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분명히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좋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 앞으로 내가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뭐 그게 긍정적인 뉴스든 부정적인 뉴스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타이밍이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실탄 마련을 위해서 지분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실탄을 가지고 이제 작전을 할 것이다. 좀 이런 소설을 조금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예. 왜냐면 지분을 다 정리 안 했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계속 정리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실익이 있나 이들에게 예? 그들이 얼마의 지분을 받았고 지금 얼마가 남고 얼마를 손해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바닥 오브 바닥인 이 가운데 예? 지금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나 그런 생각이 일단 첫째로 들고 두 번째로 지분을 아직 다 안 팔았어요. 예? 만약에 뭐 1,000억이 있다 1,000억이 있으면 지금 이제 10 중에 지금 3을 팔았잖아요. 한 300억 정도를 이제 실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대주주로서 팔았는데 그 사실이 알려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나는 아직 7이 남아있는데 내가 3을 팔 것을 알게 되면은 주가는 더 떨어질 거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대주주가 지분을 줄였다는 거 팔았다는 것 자체가 잘 모르는 개미들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영향은 미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그냥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근데 얘들이 3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들 남아있는 7에 대한 가치도 같이 떨어질 건데 정리할 거면 다 정리하지. 예? 다 정리하고 나 다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 3을 팔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7에 대한 가치까지 떨어뜨려 가면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3을 팔아가지고 실탄을 만들고 작전 세력들과 결탁을 하지 않나. 그리고 아무래도 지분 투자하고 대주주다 보니까 좀 뭐 경영진 이거는 불법적인 거예요. 내부 정보 거래하고 이런 건 다 불법입니다. 예. 근데 뭐 잡을 수가 없죠,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작전이라는 것을
사실상 잡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그 법 체계상 뭐 여러 가지. 근데 미국은 다 잡아버려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아예 이런 작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했다가는 걸리면 진짜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나라는 걸려도 자기가 이득 본 거에 비하면 얼마 뭐 징역을 살든 뭐 벌금을 내든 추징금을 내든 약해요, 그게. 근데 미국은 진짜 패가 망신합니다, 진짜. 그냥 내 수익 본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 그냥 송두리째 다 뽑혀버려요, 진짜. 예? 100년, 200년도 때려버리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웬만하지 않고서는 벼랑 끝에 서지 않고서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워낙 그 작전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에서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작은 시장이,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 너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작전 세력들이 어떤 한 종목을 타겟으로 만약에 파고들면은 굉장히 큰 세력이에요. 예. 세력 대 세력으로 붙는 거 아닌 이상은, 예, 웬만한 그들도 불문율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작전 걸고 있는 종목에 깽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작전 세력들이. 예, 기본적으로. 그들끼리 룰이라.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분을, 그러니까 판 지분보다 남겨진 지분이 더 많다. 훨씬 더 2배 이상 많다. 예. 이게 팩트고, 두 번째는 지금 시점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랐던 시점이 아니라 그냥 바닥 오브 바닥인 시점에서 팔았다. 예, 정리했다. 근데 거기 더하여 내가 지금 3을 판 거에 대해서 내 지분을 3이라는 부분, 10 중에 3을 정리했다는 부분이 알려지면 남겨진 7에 대한 가치가 더 훼손될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대주주, 우리 그 경영진들,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유통은 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사모펀드, 주식들이 팔 수 있어요. 지금 보유수가 끝났기 때문에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들과 그런 물량들까지 만약에 묶는다면, 예? 대주주는 당연히 뭐 경영진이 판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주가에 정말 악영향이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경영진 포함된 대주주들이 만약에 우리는 그냥 픽스 딱 물량을 잠궈버린다. 예? 한 뭐 유통되는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40% 정도 될 거예요. 예. 적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작전을 하기에 많은 어떤 그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작용이 됐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팔놈들은 이미 다 팔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팔놈들은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정말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그리고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요 시간 뒤에 어떠한 중대한 발표를 할 시점이 다가온다. 요런 재료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당장 뭐 다음 주 이게 아니라 작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두고 얘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그런 재료적인 어떤 발표를 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얘네들이 작전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이러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좋냐 이거죠. 네, 프리시지 바이오 파마 장기적으로 좋으냐? 얘들은 작전에서 했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퍼세틴 바이오 시밀러 되고 안 되고 뭐 중요하지 아바스틴 휴미라 뭐 췌장암 신약이 되고 안 되고 매출이 얼마 되고 안 되고 얼마의 가치가 있고 얘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그 재료가 터지기 직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이제 오히려 발표 직전이나 뭐 며칠 전에 주가를 이제 자기들은 다 털고 나갈 거예요. 발표하고 상관없이.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이제 튀겨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대 급부가 오겠죠. 반대 후폭풍이 옵니다. 반드시. 예. 과연 이런 것이 우리 그냥 오리지널 주주분들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상관없다. 작전 세력이든 뭐든 간에 주가만 올려놔라. 나는 적당히 팔고 나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은 뭐 댓글 프레시지 바이오 로직스 대주주 격인,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제 일부 지분 정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댓글들이 몇 개 보여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그들이 지분을 3%가량을 정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예, 3% 이상 거의 4%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웬만한 지금 종목들이 다 지금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지분 정리한 것 때문에 그럼 어제 지분 정리한 거는 뭐 어제 뭐 영향을 받든지 시간 내에서 영향을 받았어야죠. 예. 어제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 오늘 영향을 받는 거는 어제 미국 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정리를 다시 합시다. 자, 어제 이제 지분 판 거는 주가에 기본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있더라도 굉장히 미비하다. 경영진이 팔았다, 경영진의 지분이 줄어들었다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거는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영진이. 근데 그냥 사모펀드, 예. 우리 뭐 그냥 그런 거 똑같은 게 12랑 똑같은 거예요. 예? 얘들은 그냥 이제 초반에 하면서 얘들이 지분 받은 애들이고 12는 이제 상장 이후에 자기들 자금 딸리면은 이제 이거 12 발행해가지고 자금 땡기고 나중에 돈 빌려준 애들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빌려준 돈 그냥 그대로 받을래. 뭐 이자가 있다면 이자까지 해서 아니면은 주식으로 받을래. 그때 약속한 주당 가격 얼마의 주식을. 그건 자기들이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하겠죠. 예. 똑같은 거. 얘들도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하러 들어온 애들이에요. 예. 큰 철학 같은 게 없는 애들이에요. 예. 전략적인 어떤 그런 투자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돈 빌려주고 그냥 자기들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경영진이 팔았다. 아니면 경영진과 전략적인 어떤 뭐 투자 관계에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리비안 같은 경우에 전략적 투자자가 누가 있어요? 아마존이랑 포드가 있었죠. 근데 아마존은 그대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포드 이제 몇 달 전에 포드가 조금 일부를 자기들이 지분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리비안 주가에 영향을 받아요. 왜? 포드는 그냥 뜨내기 그런 돈놀이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전략적 투자자인데 얘들이 지분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는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칠 리는 없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프리시즈 바이오 로직스처럼 이런 뜨내기, 이런, 듣보잡, 이런, 사모펀드, 그냥 돈놀이 하러 들어온 전략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은. 이 사업하고는, 프리시즈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의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 그냥 돈놀이 하러 들어온 얘들이 지분이 줄어들으면은, 오히려, 뭐,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끝까지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보고 빠져나올 애들이라. 자, 다시 우리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이쪽으로 돌아온다면은, 자, 언젠가는 팔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 팔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완전히 뭐 바닥 오브 바닥을 치닫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바닥 오브 바닥에서 주식을 다 정리한다? 그리고 팔고 나간다?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자기들이 10개 가진 것 중에서 3개만 팔았다라는 것에서 저는 조금 이런 음모론적인, 얘네들이 지금 작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작전을 해서, 예? 이 3을 정리하면서 자기들이, 뭐 수익이든 손절이든 자기들은 기대 수익보다 미치지 못했던 그런 손실분을 나머지 7을, 주가를 이 3을 정리한 자금과 이 작전 세력들과의 결탁으로 주가를 띄워서 이 7을 남겨진 7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내다 파는 요런 작전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냥 음모론적인 거죠. 예. 근데 저의 음모는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그리고, 바닥 오브 바닥에서 이런 거 지분을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다 정리하지 않고 3만 정리했다는 점. 예. 그리고 이 정리한 이들이, 태생적으로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라는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아무래도 대주주 중에 일부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진과의 어떤 물밑 작업도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예? 뭐냐? 그냥 대주주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딱 지분 딱 지고 있어라. 그냥 딴짓거리 하지 말고, 딴짓거리 할 생각 하지 말고 딱 지고 있어라. 주가 내가 띄워줄게.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요, 뭐 충분히 물밑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좀 정황상, 예,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 정도에 뭐 FDA든 EMA든 어떤 중대한 발표를 할 어떤 재료까지도 존재한다. 예. 노출된 재료면은 쓸모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충분하다 이거죠. 작전하기에 충분하다. 예. 왜냐면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 가지고도, 적은 자금을 가지고도 이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요런 모든 근거들을 제가 다 총망라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작전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게 좀 제 생각이고, 다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런 작전을 했던 이런 종목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왜냐면 기업의 이미지, 가치 이런 것들을 왜냐면 작전을 한다는 것은 잡주가 되는 거예요. 잡주. 근데 그 잡주의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무슨 승인받고, 그 승인받은 거 가지고 이제 공장을 돌리고 매출을 일으키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잡종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작전은요, 상관없어요. 얘네들이 승인을 받든 말든 뭐 매출을 일으키든 말든 상관없어요. 재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3개월, 6개월 어느 시점에 노출될 거 아닙니까? 예? 뭐 부정적인 뉴스든 긍정적인 뉴스든 얘들은 그 전에 다 마감 지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쭉쭉쭉쭉 올리다가 그 전에 다 마감 짓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프리시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야 개미면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작전이든 뭐든 주가만 올려놔라. 나는 팔 거야. 미쳤다고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작전을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제 먼 미래의 일이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나중의 일이고, 일단은 제가 보는 시선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자금이 사실 들어와가지고, 어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예, 제가 7,95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주매했죠, 주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기 좋게, 저는 어제 나름 괜찮게 샀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어제 미국 장 영향을 받아서 7,600원대까지 막 떨어지네요. 예. 뭐,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뭐, 이런 걸, 왜냐면 어저께 제가, 어제 딱, 이 5일선과 60일선, 이걸 다 벗어나는 딱 그 초입이었기 때문에 괜찮겠다 샀는데, 오늘 보기 좋게 더 떨어졌네요. 예. 상관없습니다.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예. 장기 분할 투자가 그런 매력이에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자위 아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또 리비안도 어제 미국장이 폭락을 하면서 리비안도 어제 매입을 했어요.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리비안도 어제 19.39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예. 어제 18.9뭐까지 떨어졌어요. 예. 예. 그 어저께 저는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예. 제가 어저께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얼마였지? 20.7뭐였나? 20.7뭐, 20.3뭐 하고 19.39 중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다 걸까? 처음에 초반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제가 이 세 금액을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제 작전은 요렇게 작전을 했어요. 여기에 제가 어제 매입할 물량의 10 중에 3을 여기서 걸어놓고 7을 여기다 걸어놨어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체결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고 더 떨어졌다가 18.9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다시 19.7뭐까지 다시 이제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뭐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 장투자들은 이런 거 하루에 뭐 푹푹푹푹 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제가 리비안하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를 이렇게 이 단가에 이제 매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전이 정말 시작이 될지 그리고 본격적인 주가가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봅시다. 제 음모론이 제가 늘 맞추는 게 아니라서 믿음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펼치는 논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예. 어차피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가 단순 상상만으로 쓰는 소설은 아니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런 소설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제 영상이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도 해주시고 예, 또 그런 마음의 표시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독자가 뭐 아직 정말 700명 넘기기 힘드네요. 그거 다 제 탓이겠죠. 예, 제 탓인데 아무래도 워낙 지금 주식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주식 시장을 떠난 개미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떠나신 개미들도 많을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 좀 매머드급 이제 유튜버들만 좀 뭐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제가 그런 매머드급 이제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저도 봅니다. 예, 저도 보고 경제 유튜브를 보긴 보는데, 그냥 우리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은 저는 솔직히 별로 안 들어요. 그냥 팩트만 다루는 경제 유튜브만 봅니다. 뭐 한국경제TV 같은 거나 그것도 한국경제TV 안에서도 뭐 여러 코너가 있잖아요. 여러 유튜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 중에 그냥 팩트만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만 보지 그 뭐 증권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특히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들의 의견은 저는 안 들어요. 예, 그들은 실력이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다만 이제 미국 금융에서 이제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뭔가 풀어내는 어떤 자기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듣고 참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절대 안 들어요. 예, 절대 안 듣고 그냥 팩트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할 뿐입니다. 예. 어떻게 뭐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뭔가 상방으로 틀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제 분석이 조금은 틀리고 조금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맞았고 제 판단이 다 시간이 흘러서는 다 맞아요. 당장 내가 뭔가 샀거나 팔았거나 했을 그 당시에 뭐 몇 달 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봐야 내가 판단이 그 당시 판단이 옳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도 제가 팔 당시에 뭐라 했어요. 제 주변에서 다들 뭐 무슨 진짜 부동산 판 사람을 무슨 적과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워낙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완전 너 바보냐? 막 이 정도에 내가 니 뭐 주식 잘하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이번에 판 건 너 잘못한 것 같아. 약간 뭐 약간 왕따처럼 약간.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다 맞았고 저는 거의 최고점에서 저는 모든 부동산 다 정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그들 중에서는요 저한테 연락도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왜냐면 지가 내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예, 나 부끄럽잖아. 예?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동산 대폭락장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오늘 제 분석이 뭐 어쨌든 제가 뭐 근거라고 된 것들이 다 팩트잖아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팩트에 근거해서 제가 어떤 그런 소설을 한번 써봤는데 그 소설대로 작전을 펼칠지 한번 주가를 한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뭐 말이 좀 마지막에 좀 인사가 길었는데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이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예, 장투자들은 그냥 그런 값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내공이 필요하다. 예, 가족분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간 보내시고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